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기업 펀더멘탈의 중요한 변화와 관계가 거의 없어요. 단기적인 움직임이 주가의 그 오르내리는 움직임이죠. 기업의 펀더멘탈의 이 중요한 변화, 이거와 관계가 없어요. 주가의 단기적인 움직임은 군중 심리,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더욱 크기 때문이에요. 주가는 실적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도 상승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와도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이 좋지 않게 나오면 하락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봐왔어요. 이런 주가의 짧은 움직임에 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결정적인 투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죠? 특히 개인 투자자가 이런 한 분기의 실적만 보고 짧은 기간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 데이터 측면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상태로 투자를 하게 되는 셈이에요. 데이터 측면에서. 자,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비용을 지불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는 여러 분야의 이런 각종 설문조사, 또 각종 고급 데이터들, 또 개인들의 신용카드 사용 데이터, 어떤 데에다가 사용을 했는지, 한 달 얼마 사용하는지, 이게 다 투자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또 이 웹 트래픽이라 그러죠. 인터넷 이 서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쪽에 보고, 인터넷에서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어떤 쪽 보고, 남자, 여자 다 이 다릅니다. 이런 웹 트래픽 데이터, 또 전문가들의 이 네트워크, 개인들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고급 정보들을 얻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한 회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거를 뭐 한 10명, 20명 할 것 같습니까? 수백 명이 이 주식 투자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문가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경제, 이 주식 관련 거기다가 혼자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한 회의를 거쳐서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들 기관 투자가들은 각 기업의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시장 전망치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보다도 훨씬 고급 정보를 가지고 투자에 임합니다. 전망치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국내 시장에 비교를 한다면 개인, 기관, 외국인 세 파트 아니겠습니까? 개인, 기관, 외국인, 국내 시장에 비교한다고 말이죠. 이렇게 세 군데의 세력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확률이 높겠습니까? 정보력, 개인은 따라가질 못해요. 기관과 외국인을. 자금력, 당연하죠. 내가 뭐 몇 억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수천억 아닙니까? 막 조 단위를 움직이는데. 또 조직력. 이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 이 분야에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끼리의 이 조직력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개인, 나 혼자 달랑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를 이용한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식의 짧은 기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 방법, 본질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를 비롯한 전문가를 하는 사람들도 가장 기본적인 S&P 500 지수 따라갑니까?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넘어가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제 생각에 우리 신림 가족분들은 이 현실을 다들 이제는 인정을 하고 다들 훤히 알고들 계십니다. 기업의 실적과 다음 분기의 이 가이던스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전문가들이 많이 공부하고 이런 각종 좋은 고급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주가가 그 결과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어떻게 해서 오르내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주가 실적 발표했어요. 오를 것 같았는데 뚝뚝 떨어져. 실적 발표했어요. 야,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막 올라요. 그래서 주가는
예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예측에 대한 이 주가 실적 발표 결과에 대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오르내릴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식 시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적 발표를 이용을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의 주가 등록을 예상을 하고 단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방법의 투자라면 저는 뭐라 그랬죠?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아까운 돈, 그 돈을 절약해서 모은 돈 가지고 시장에 들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미국 시장에 그것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안전하게 ETF로 딱딱 묻어둔다. 은행에 저금하듯이.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처음부터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 방법이 좋다는 거, 옳다는 거, 이 방법을 해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확률이 크다는 걸 이제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딱 말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돈을 벌기보다는 잃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반 확률도 아니에요. 7, 80% 확률도 아니에요. 95% 이상 잃을 확률이 큰 겁니다. 장기 투자의 관건은 단기적인 이 주가의 등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증권가에는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 말고 일명 전문가라고 합니다. 이 관련 이 경제, 금융 이쪽으로 공부를 참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과 레벨이 다릅니다. 공부한 레벨이. 매년 12월 말 되면 내년의 증시 방향 항상 예상들 하죠. 연말뿐만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항상 시장의 예측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미래를 맞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순전히 운이 좋아서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이 틀리는 상황이 동전이 뒤집히듯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전문가들의 예측은 거짓말 목록을 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이만큼 아무리 공부를 한다 그래도 주식시장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식이라는 것은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세계적인 주식 투자의 신 워런 버핏이 올 2분기에 많이 팔았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모르죠. 내년에 폭락이 올지. 그러나 현재로서는 2분기에 많이 팔았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갔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많이 팔았죠. 그것도 애플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도 또 2분기에서부터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 사자, 언제 팔자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론은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 하락 무서워하지 말자 그겁니다.